그럼 노트북을 한번 들고. 노트북. 안 터지는데 노트북이 몸에 맞는 체질입니다. 잠깐만, 이거 반박을 불가능하게. 그럼 테이블, 제가 테이블이 몸에 맞는지 한번 테이블을 잡아보겠습니다. 오! 테이블 안 맞아요. 테이블 피하세요 앞으로. 테이블에서 일하니까 건강이 안 좋아지는 거야. 오케이. 네, 안녕하세요. 운동한 내과 스탁팀입니다. 지식인사이드에서 말을 잘 할 수 있도록 저를 잘 이끌어 주셨던 제 마음속의 영원한 MC 가이스트가 낳은 최고의 아웃풋 대표 인물 위인 오늘 이독실님 모시고 오늘은 유사과학 월드컵을 16개 준비해가지고 제가 음모론자를 던지고 네. 그거를 아니라고 반박하면서 이거를 설명해 주시면 돼요. 오늘 좀 진실로 할게요. 네. 예컨대 뭐든지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건 아닙니다. 뭐 지구 편평성 이런 건 아닐 가능성이 너무 높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예를 들면 MBTI 같은 건 아무런 근거도 없고 완벽한 뭐 가짜다라고 얘기할 거냐 아니면 그 맥락이 있냐 이런 부분들을 좀 저도 나름의 소신 발언을 하면 어떨까? 어쨌든 저는 음모론자입니다 지금. 네. 제 말에 설득되는 걸 올려주셔도 되고 그래도 되겠네요. 네, 답답한 걸 올려주셔도 되고 그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개 시작해볼게요. 지구 공동설 대 올인 테스트. 네네네. 지구 공동설부터 제가 조금 여쭤볼게요. 네네. 지구 동동설. 지구는 공동으로 쓰고 있다. 의 공동이 아니고 네. 지구 안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 지저 세계가 있다. 네네. 안에 비어 있다. 네. 아니 비어 있다는 얘기가 있고 여기에 히틀러가 산다. 히틀러는 어디든 살죠. 달 뒤에도 살고. 히틀러 사는 거 아닙니까? 히틀러 여자라는 얘기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일단 공동설은 지구 안에 그렇게 안에가 텅 비었다고 하면 물리적으로 설명하지 않는 너무나 많은 것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그건 불가능하다. 네, 두 번째, 그러니까 지구 공동설이 안에가 빈 부분이 있다, 거대한 공간이 있다가 아니잖아요. 지저 안쪽에 있는 사람들은 거꾸로 서 있다라는 거잖아요. 도너츠 같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쪽 면도 쓰는 네네네. 그런 이론이 있고 안에 지구 하나 더 들어있다는 이론도 있어요. 더 들어있다도 있습니까? 그러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거 불가능합니까? 저는 일단 우리가 지구 내부를 잘 몰라요. 그런데 몇 가지를 알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일단 지구의 무게를 압니다. 그럼 이 정도 무게가 유지되기 위해서 어떤 것으로 이루어져 있을 것이다를 가지고 자기장에 있는 것까지도 포함해서 다이나모 이론이 있을 것이고 어디서 경계에서 막 지진파가 빨라지더라 느려지더라 이걸 갖고 꽤 정확하게 파악을 합니다. 그런데 외핵이 철과 니켈로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캐봐서 아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구성 요소로 되어 있어야 이 정도 자기장도 만들어질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합당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냥 공간이 있으면 거기 동굴에 사람 사는 것처럼 살 수 있지 않아라고 한마디로 퉁치기에는 쌓아온 게 너무 많다는 거죠. 이게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이건. 지구의 질량을 안다는 거는 이제 뭐 만일력의 크기나 이런 거 보고 아는 거죠. 그렇죠. 그 크기로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근데 우리가 북극에 가면 군사 제한 구역이 많아요. 러시아가 못 들어오게 하고 미국이 못 들어오게 하고 거기에 입구에서 숨기는 거 아닙니까? 둘이 손잡고 지구의 멸망을 막기 위해 러시아하고 딱 미국이 최강대국의 두 개가 딱 막고 있지 않습니까? 51구역도 못 가게 막거든요. 네.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못 가게 한다고 해서 거기에 구멍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생각을 하는 분들은 왜 하필이면 북극이어야 되냐 지구가 이렇게 자전을 하고 있으면 거기에 구멍이 있어야 된다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공동이 있다고 하면 꼭 그렇게 회전할 필요는 없거든요. 다른 여러 가지 생각들이 섞여 있는 거죠. 굳이 거기가 구멍이 아니고 51구역일 수도 있다. 51구역에 있습니다. 거기에 구멍입니다. 예. 그런 지진파라든가 여러 가지 이론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공동이 돼 있으면 지진파가 퍼지지 못해야 됩니다. 지진파. 지진파가 문제입니다. 지진파 이론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진심으로 너무너무 진심으로 믿고 있는 똘망똘망한 눈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방안을 생각해 보라고 하고 싶고 만약에 비꼴라고 하는 말이면 그냥 웃어주고 말 것 같습니다. 올인 테스트 넘어가 보겠습니다. 올인. 먼저 설명해 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커피다. 이거를 이독실님 체질상 커피가 맞는 체질이냐 안 맞는 체질이냐 보기 위해서 커피를 한 손에 잡아요. 그 손가락 오링을 만듭니다. 뜯어봐요. 안 뜯어지는데요? 이거는 커피가 잘 맞는 거예요. 그럼 노트북을 한번 들고. 노트북. 안 뜯어지는데요? 노트북이 몸에 맞는 체질입니다. 잠깐만, 이거 반박을 불가능하게. 그럼 테이블, 제가 테이블이 몸에 맞는지 한번 테이블을 잡아보겠습니다. 테이블 안 맞아요. 테이블 피하세요 앞으로. 테이블에서 일하니까 건강이 안 좋아지는 거야.
아, 오케이. 아, 나한테 맞는 거. 앞으로 이제 이상형을 찾기 위해서 그분의 손을 잡고 오링 테스트를 해보면 나한테 체질적으로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런 이론입니다. 이거는 비과학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테스트를 할 때 웃기려고 한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원장님의 파워가 차이가 났어요. 아,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최대한 다 했습니까? 아, 예. 거짓말 아니죠? 그런데 아니 이거는 오링 테스트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를 계속 섭취를 해오거나 혈관에다가 이걸 꽂아서 집어넣고 있을 때 파워가 생기는지를 봐야지. 근데 이런 건 있겠네요. 예를 들면 내가 바퀴벌레를 손에 이렇게 살짝 쥐었어. 네. 그 다음에 오링 테스트를 해. 네. 그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약간 힘을 못 주겠는 느낌? 왜냐면 내가 꽉 쥐면 이거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플라시보는 있을 수 있겠다. 중요한 이론이 있더라고요, 이게. 네.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게 다 알다시피 미세한 전류로 행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근전도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당연히 나쁜 에너지가 이 전류를 교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근육 움직임에 방해를 주겠죠. 이런 이론의 설명의 문제는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까지 맞는 내용을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교란이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아까 저 지구공동생 비슷한 것 같아요. 애매하게. 교란이 일어나면 더 강하게 수축시킬 수도 있죠. 심실세동이 일어나게 할 때도 막 이 리듬이 깨지면서 계속 이제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심실세동을 내가 아니까 이해가 될 수밖에 없다. 교란이 일어난다고 꼭 세지는 건 아니다. 그러므로 오링 테스트는 유사과학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오링 테스트 개발한 사람이 오무라 박사거든요. 아 그래서 오링이구나. 이분이 논문 수백 편을 냈습니다. 네네. 근데 주류 의학계가 이거를 하나도 채택을 안 하고 있어요. 어머. 음모론입니다. 이거. 주류의학계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제가 음모론자거든요. 주류 의학계 아닙니까? 이게 엄청난 고가의 건강 검진 장비를 의미 없게 만든다. 그렇죠. 이 돈벌이를 다 날리는 거 아닙니까? 이 간단한 테스트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데. 네네. 특허 대왕 막 이런 분들 보면 엄청 많아요. 특허가 엄청 많대요. 네네. 특허는 원래 이게 뭐 의미가 있다를 가지고 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독점적인 지식적 권한을 그냥 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 못 따라하게. 이분이 논문 쓴 것도 마찬가지인 게 논문이 SCI급 어떤 논문이 실렸을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세상에 거대한 음모가 무언가를 숨기려고 한다라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모두가 합심해서 전부 다 사실 1학년 때부터 배우는 거예요. 야, 우리는 전 세계의 돈벌이를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너무 저렴하게 건강한 방법을 가르치면 안 돼. 라고 정신교육을 받아서 단 한 명의 그런 거가 아니다라고 폭로하는 사람이 없도록 정신교육이 되었다는 전제하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유튜브의 세상이 됐어요. 어떤 원장님들이 이제 유튜브 채널 만들어서 여러분 지금까지 속고 있었습니다. 이것만 하면 뭐 절대 병원 안 가도 되고 이것만 하면 할 수 있어요라고 말하면서 이제 폭로하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분들도 오므라이스 박사님이 했던 말이 사실은 진짜였고요. 저는 사실은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습니다라고 폭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거는 정황적으로 봐야 돼요. 이렇게 폭로가 쉬워진 세상에서도 그렇죠. 오무라 박사님을 옹호하는 사람이 없다. 유튜버가 없다. 저도 직구성 논문 많이 냅니다. 근데 아무도 받아주지 않지요. 좋습니다. 지금까지 답답함을 느낀 건 뭔지. 이걸 믿는다고 하면 더 바보 같은 건 공동설이 더 바보 같은 것 같고 근데 이제 오링 테스트는 재미조차 없어요. 지구 공동설은 재미가 방금 있지. 재미없었나요 이거? 그러네. 재미가 있었는데. 테이블 조심하시라니까요. 아니면 뭐 이렇게 약간 야, 이런 거 있다? 다토딩요 선생님 내가 제가 좋아하는 선생님인데 그분이 오링 테스트 이거 맞대.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하면서 손 살짝 만지는 그런 용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오링 테스트는 맞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이제 탈락할 것 같으니까 제가 비법을 설명드리면 떼기 싫은 거는 밑을 잡는 거야. 테이블은 여기 잡았어요 제가. 네, 이거는 벌어진다는 거. 어디를 잡냐? 지렛대의 원리로. 그래서 네. 더 답답한 공동설 공동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링 테스트는 유익함이 있네요. 예지력 대 게르마늄 팔찌. 자, 예지력부터 볼게요. 잠깐만 이거는 답답하다. 게르마늄이 없었으면 아마 이 사람은 지금 죽었을 거예요. 이 말은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지긴 하네요. 그러면 게르마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게르마늄이 뭔가요? 절마늄, 게르마늄 실리콘보다 아래에 있는 14족이죠. 아니 음이온 안 나옵니까? 음이온이 나올 수 있죠. 근데 게르마늄 때문에 나오는 건 아니고 게르마늄을 캐는 과정에서 미세한 무언가 섞여 있을 수 있고 방사성 원소가 붕괴하는 과정에서 배전시킬 수가 있겠죠, 옆에를. 그러면서 음이온이 나온다기보다는 주변을 쪼개서 이온화시키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무언가 방사선이 주변을 이온화시킬 수 있겠죠. 그럼 양이온도 나오고 음이온도 나오는 겁니다. 라돈 침대가 진정한 음이온 침대네요. 그렇죠. 게르마늄 팔찌 자체는 좀 문제가 없다고 봐요. 비싸지도 않아요. 이거 뭐 100만 원, 1000만 원 합니까? 저거를 만약에 하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예뻐요. 제가 네. 보고서 막 비난하거나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쁘고 그냥 기분 좋게 우리가 플라시보라고 하면 무시 못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 비싸게 판다든가 아니면 진짜로 오히려 음이온이 펑펑 나오게 여기에 사실 방사성 원소가 섞여 있으면 더 문제가 되는 거죠. 음이온이 나온다고 해서 샀는데 사실 제발 안 나왔으면 하는 마음인 거죠. 음이온이 나오면 진짜 큰일 날 수도 있는. 그리고 음이온이 건강에 좋냐는 또 별개의 문제예요. 음이온은 말 그대로 마이너스 이온이잖아요. 네네. 그럼 주변에 이제 플러스들을 갖다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지 집진기라든가 이런 거 보면 음이온이 발생한다고 하면서 전위를 가지고 먼지 걸러내는 그런 공기청정기 기능들이 있습니다. 게르마늄에 먼지 달라붙고 막. 그게 건강에 뭐가 좋냐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내 아들이 사줬어, 딸이 사줬어.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서는 괜찮다. 기분 좋게 차고 다니시라. 너무 믿지는 마시고. 반대로 예지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꿈에서 본 게 실생활에서 봤다든지. 그런 일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이거 다 가짜입니까? 요거는 제가 솔직히 말하자면 안 믿는데 믿고 싶기는 해요. 근데 못 믿겠는 거예요. 제가 믿게 해드릴게요. 요거는 이론이 있더라고요. 양자 얽힘 아십니까 혹시? 아, 그럼요. 양자 얽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네. 물리적으로 공간이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만 국소적으로 하나로 얽혀 있는 거죠. 그런 거 아닙니까 예지력? 아닙니다. 양자 얽힘이 이미 깨져 있는 상황인 거고 요 포인트가 아까랑 비슷하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연결됐다고 하는 이론이 양자역학에 있네? 양자 얽힘이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 포인트로 쑥 넘어가는데 그거는 아니고 예지력이라는 게 있더라도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예지력은 어떤 거냐면 예전에 우리나라 그 무속인들을 2만 명을 인터뷰하셨던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무당분들을 만나는데 내가 500원짜리를 동전을 갖고 들어가요. 짝수에 있는지 홀수에 있는지 이분이 알아맞혀요. 그러면 이분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뭔가를 본다라고 하는 걸 믿냐? 근데 이분의 결론은 그런 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정말로 어떤 혼, 귀신을 본다거나 이런 건 없는데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어떤 감각이 있는, 육감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본인도 설명할 수 없어. 아내분들이나 여자친구분들이 요즘 나한테 차가워 여자 생겼니? 하면 높은 확률로 그게 맞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뭔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를 말로 설명하지 못해도 느낌으로 알고 그게 촥 촉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촉이 거짓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어떤 사람이 극도로 예민해요. 잘 맞춰요. 나도 설명할 수 없지만 알아.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 감각이라는 것은 확실히 있고 그거를 말로 설명을 못하는 거지 그 사람이 느낀 거예요. 계속 설득당하네. 대통령이 누가 될 겁니다. 트럼프가 뭘 할 겁니다. 어디가 어디를 공격할 겁니다. 라고 하는 거는 많은 그 무속인들이 맞춘다고 하지만 그분들은 여러 정황, 상황들을 보고서 일부는 거짓말을 할 것이고 일부는 사실은 느끼는 거예요. 나는 저럴 것 같은데. 촉이 좋다. 촉이 좋은 거. 그걸 예지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확률적으로 큰 수의 법칙으로 들어가면 맞추는 사람도 있다.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실제로 경찰이 무당을 불렀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너무 답답하니까. 답답하니까 부른 겁니까? 실제 있는 힘 아닙니까 이거? 그걸 못 찾았잖아요. 애매한 말을 하죠. 어디서 울고 있어, 어디 묻혀 있어. 그렇게도 손해 볼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거짓말한다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이 거짓을 얘기하면 무슨 페널티가 있습니까? 없죠. 그럼 나도 가서 그런 얘기 하겠다. 오늘 저한테 제가 출연료를 지금 1,000만 원을 받고 나왔는데 주실 거죠? 아 예지력이 없습니다. 없군요.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는 증거로 삼을 수는 없다. 그러면 선택해 주시죠. 어떤 게 더 답답했다? 게르마늄이죠. 예지력은 약한 수준의 촉이다. 그 촉이다. 게르마늄 네, 올리고요. 답답합니다. 네. 네. 아하 나왔습니다. 로또 번호 연구설대 혈액형 성격설. 혈액형 성격설 같은 경우 제가 만약 이 자리에 앉았다. 저기 우승입니다. 그래요? 예. 너무 못 믿는다고요? 저는 너무 답답합니다. B형이죠. 어떻게 하셨죠? B형 남자 같았습니다. 오늘부터 믿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대화를 재미있게 나누려고 하는 거면 괜찮다 봐요. 그런데 만약에 이거로 정말 사람을 판단하고 혈액형을 쓴 다음에 그걸로 예를 들면 취업을 하거나 뭐 대입이거나 혹은 뭐 이제 선보는 소개팅에서 그 남자 무슨 형이야? B형이야? 나 B형 남자 안 만나? 이런 건 좀 답답하죠. 그것도 자기 취향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를 인정하는 거냐면 적혈구 표면에 돋아있는 단당백의 종류 끝에 2개가 뭐냐에 따라서 성격이 바뀌는 건 아닐 개연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O형은 이런 거야, AB형은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즐겁게 하하호호 얘기 나누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저는 욕을 많이 먹거든요. 저 무슨 형일 것 같습니다. 제일 욕 많이 먹는 혈액형? AB형? 맞습니다. 그런데도 오케이, 괜찮아요. 너무
스테레오타입 그대로. 근데 이걸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하고 누군가가 싫어한다고 하면 굳이 말을 안 꺼내는 게 맞죠. 그러니까 막 정색하면서 야, 무슨 말도 안 되는 비과학적인 걸 왜 얘기를 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화를 낼 것까지가 있나. 그거를 어떻게 믿냐 화를 내는 게 저거든요. 아, 그렇지. 왜냐면 B형 남자는 화를 내요, 여러분. B형 남자는 정말 많이 시달렸거든요. 이거 떨어질 때 그 이유를 제가 설명드리기로 하고 로또 번호 연구설 실제로 저 나오잖아요 지금 연구해가지고 맞춘 사람 있던데요 저거. 동전을 던지면 앞면 아니면 뒷면이 50% 나와야 되는데 요즘 연구도 있어요. 실제 50%도 아닙니다. 왜냐면 무게도 근소 약간 차이가 앞뒤에 차이가 나고 무늬 때문에. 그렇죠. 무늬도 차이가 나고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는지 모르지만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공들 있잖아요. 이거 또 매번 흠집 나고 상하면 다시 쓰잖아요. 이게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아주 정밀하게 완벽하게 똑같은 거를 만들진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는 있다. 그 인쇄된 잉크 때문에라도 부딪히는 과정에서 뭐 음이온이 생기는 거 전하를 띠게 되면 정전기가 생기면서도 거기서 나오는구나. 나올 수도 있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확률이 똑같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걸 주기적으로 바꾸잖아요. 새 거로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연구하는 거는 의미는 없고 그걸 돈 주고 사는 것도 의미는 없다. 오히려 전 로또 음모설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아 그거도 있어요. 이게 정부에서 외주 주는 거잖아요. 그거에 비리가 없다고 확신할 수 있느냐? 그건 어렵네요. 왜냐하면 이건 여기서부터는 과학 영역이 아니라 사회과학 영역이거든요. 근데 로또는 그렇지 못하게 만들어놨을 것 같은 느낌인데, 근데 이제 이게 됐을 때의 막 수백억 원을 벌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고 나르면 가능은 할 수 있겠네요. 사람이 약한 건 예상할 수 없다. 공정하게 만든다면 그 공을 계속 쓰는 게 아니라면 의미는 별로 없을 거다. 그리고 의미가 있다 하더라도 돈 주고 할 만큼 아닙니다. 여러분 로또가 보통 2,000원짜리 기대값이 한 480원 정도 나오는데 로또 번호에 번호 써있잖아요. 인쇄돼 있잖아요. 여기가 약간 재질이 다르거나 코팅이 돼갖고 그것 때문에 정전기가 생겨서 약간의 뭐 높은 확률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게 기대값을 10원은커녕 1원도 못 올릴 거라고 이건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주고 안 하는 게 낫다. 이거는 저도 두 개 다 너무 답답해서 일단 떨어뜨리고 나서 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연구설이 답답하고 아 괜찮다. 괜찮다. 그래서 여기 얘기하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싫어하실 줄 몰랐습니다. 재밌네. B형 남자라서 그래요. 저는 심지어 믿었어요. 대학교 1학년 때까지 믿었어요. 저 믿었다고요? 그렇게 의대 다닐 때? 근데 이제 공부를 하니까 아닌 걸 알았는데 심지어 호주는 A와 O가 90%예요. 그러면 그 나라는 성격이 두 개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페루의 일부 원주민 부족은 전원 O형입니다. 아하. 거기는 성격이 한 가지인 거죠. 그렇고 이제 반엄 효과 일반적인 이야기를 특수한 걸 써놨을 때 그게 나에게 해당된다는 믿음. 근데 어떻게 B형을 맞췄을 겁니까? 피그말리오 효과 때문인 거죠. 그 스테레오타입에 교육당하는 거. 내가 그것처럼 행동해야 된다는 이론이 피그말리온. MBTI가 요즘에 상당히 그런 문제가 많거든요. 내가 뭐 ISTJ다 그러면 ISTJ에 내가 맞춰야 될 것 같은. 약간의 그 근거는 있으니까. 그 자기 설문이 바탕으로 되어서 나온 거니까 이거보단 낫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에 MBTI 때문에 이게 들어가서 저는 좀 기분이 좋아요. 결정적으로 이제 실제 연구를 해봤을 때 관련이 없다. 혈액형이 성격을 정말 영향을 준다는 거는 저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피그말리온 효과나 말들이 주는 영향이 있잖아요. 힘이 있는데 그거에서 이제 제가 가장 싫어하는 이유가 나오는 거죠. 나온 배경이 우생학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말 너무 나쁜 거야. 근데 믿으면 안 되는데 답답한 거야 이제. 계속 소개팅 나가면 듣고 뭐 어디 미팅 O형이었어도 이렇게 싫어했을까요? 자기소개할 때 저는 사람들이랑 노는 걸 좋아해요 라고 얘기하는 거를 저는 E형 극이고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이제 퉁칠 수 있게 문화처럼 되는 거는 나쁘진 않다. 조금 내 성격을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서 코드네임으로서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근거가 저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걸 믿으면 안 되고 이게 놀려먹기 재밌죠. 이 B형 남자 그럴 줄 알았다. 그런 근데 승문이 있더라. 제가 놀림 당해서 낙인 효과 때문에 그건 아니긴 합니다. B형다운 변명이었죠. O형인 사람 중에 싫어하는 사람 한 명도 없더라. 피디님 빨리 떨어뜨리세요. 다우징 로드 대 무한동력. 드디어 한숨이 나왔는데 엘로드죠. 수백 찾기. 저 옛날에 이것도 했었습니다. 저렇게 잡으면 안 돼요, 저거. 볼펜 때 꽂아가지고 자유롭게 회전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만들기도 쉬워요. 그리고 실제 그 물가에 가면 돌아요. 그렇습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 무식으로 하는 게 아닐까요? 듣기로는 철새가 자기장을 탐색해서 날아가지 않습니까? 새도 찾는데 인간이 그걸 못 찾습니까? 다우징 로드가 뭘 찾는다고 알고 계시죠? 수백이요. 그치? 물 자기장 찾는 거 아닙니까? MRI 설명해 주시죠. 어마어마한 자기장을 걸어줬을 때 교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들을 외부에서 디텍트를 해서 이미지로 보여주는 거죠. 그 중에 무슨 분자를 찾는 거죠? 물 분자. 자기장을 이용해서 물 분자를 찾는 거죠. MRI 기계를 갖고 다니면 인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건 일단 뭐가 문제냐면 너무 단순해요. 수맥이 흐른다는 걸 찾는 게 지금도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데서 찾는 건 어려워.
어려워요. 그런데 그게 가능한 기술이 나온다 손 치더라도 저거는 아닐 거다라는 거예요. 너무 단순하다. 그리고 약간 바꾸는 요소는 있을 수 있죠. 바우징 로드에게 어떤 영향을 준다 손 치더라도 물이 지나갈 때 흐르는 게 있다 치더라도 옆에서 아니 내 손이 이렇게 떠는 것 때문에 얘가 휙휙 휘어지는 효과가 너무 커서 초정밀 기계를 가지고 천천히 정말 교란 없이 움직이고 진공 상태로 만들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다. 내 손이 떠는 거 힘 이상의 힘을 수맥이 주지는 못할 것이다는 거의 이제 확실하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가 MRI도 알고 초음파도 알고 다 알아서 계속 설득되네. 진심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내 손. 무한동력에서 제가 저거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자막에 20년째 무항동력 발전기 만드는 중이라고 써있잖아요. 이게 난 속상한 거예요. 저분이 저걸로 즐겁게 산다,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다면 그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면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TV에서 봤던 것 같아요. 무한 전류를 생산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었대요. 근데 그분이 박근혜 대통령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그 방송에 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래에서 뭐 보좌진들이 만나지 마세요라고 하겠죠. 근데 어떤 수장이 한번 만나보자. 일생 30년을 바쳤대는데 했는데 그분이 가서 얘기하는 거 이거 100% 되고 제가 확인했고요. 지금까지 음모론 때문에 이거 못한 거고요. 1000조 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 거기 밀어주라고 할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악한 의도를 갖고 한 건 아니고 자기도 무지에 일어난 걸 수도 있겠지만 그건 국가적인 손실이거든요. 근데 모든 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거는 좀 들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사실 건강에 뭐 아무 문제가 없다, 사실 있을 수도 있다, 이건 문제다. 그거는 그러니까 논의할 만하다고. 무항동력 되는 걸 수도 있잖아. 한번 지원 한번 해줘봐. 우리 국가의 1년 예산에 비하면 10억은 껌이니까 10억 한번 줘봐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 일단 첫 번째 너무 별로고요. 두 번째 이거 재밌는 건데 지하철 움직일 때 바람 막 불어오지 않습니까? 누군가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집 버려지는 공기 너무 아깝다. 그래서 이 위에다가 터빈을 달고 풍력 발전기나 만들면 이 버려지는 전기를 쓸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어디까지 간지 모르겠는데 그거 뭐 특허를 내고 공무원이 그거를 오케이 그 가능성 있겠다라고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전기를 만들어요. 안 됩니까? 최악이죠. 공기가 없어서 밀려오는 바람이 없을수록 얘는 공기 저항을 적게 받으면서 전력을 적게 쓰겠죠. 터빈이 가져간 전기만큼 얘가 전기를 더 쓰는 거예요. 전기 이상을 쓰죠. 항상 더 이상을 항상 쓰죠. 손상이 나니까. 무한동력은 그럴듯해 보이는 요소가 있어서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자석 같은 경우에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석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뭔가 계속 돌리면 무한하지 않을까? 그 또 어떻게 돌립니까? 양쪽에 또 자석을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석을 돌리는 게 에너지를 필요로 해요.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발전기가 뭐 하는 거냐면 결국엔 자석을 안에 돌리는 겁니다. 자석이라고 하는 게 그 계속적으로 자력을 띠고 있다. 여기까지 맞아요. 근데 이거를 변화시키는 게 힘이 들어가요. 항상 우리가 가용한 에너지는 줄어든다라고 하는 게 엔트로피 법칙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든 물질적인 기반이 다 거짓이라고 하더라도 변하지 않을, 그래도 인류의 지식에서 이거는 아마 깨지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두 가지가 연력학에서 1법칙, 2법칙이에요. 우주 전체 에너지는 보존된다와 가용한 에너지는 줄어드는 방향으로 간다라는 거는 변하지 않을 거다라고 보거든요. 연력학 1법칙은 왜 틀리면 안 되나? 처음으로 음료수를 마십니다. 여기서 통계기 때문입니다. 통계기 때문에 무작위로 움직이고 있을 때 항상 움직임의 방향은 퍼져나가는 쪽으로 에너지는 정렬되고 평해진 쪽으로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려면 차이가 있어야 돼요. 너와 내가 달라야지 너와 내가 뭘 주고받거든요. 반론 제기해 보겠습니다. 진공 에너지 아십니까 혹시? 진공 에너지는 뭐냐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그 공간 자체의 양자 요동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를 하죠. 그 에너지를 이용하면 무한동력 못 만듭니까? 국소적으로는 무언가가 만들어지는 것들도 가능해요. 그런데 그게 평균을 냈을 때 얘기해야 돼요. 보통은 엔트로피 법칙 때문에 무한동력이 안 되는데 엔트로피 법칙은 통계거든요. 미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얘네들 다 랜덤하게 움직이니까 이쪽으로 모여도 저기가 조금 더 압력이 높아지고 여기가 낮아지는 건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방 안에 200명 정도가 있는데 반대쪽으로 딱 쏠려가지고 여기 사람이 많고 적은 분포가 우연히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정말 무작위로 움직인다고 하면 한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점점 줄어드는데 문제는 우리 우주 안에 너무나 많은 입자들이 있기 때문에 통계를 내봤을 때 그렇게 일어날 확률이 우주 전체의 입자 수분의 1보다 더 적을 정도로 너무 적네. 너무 적어서 저거는 불가능. 순간적으로 무한동력 잠깐 만들 수 있습니까? 그게 무한동력입니까? 순간동력이지. 순간동력이죠. 순간동력입니다. 적어도 우리 우주, 지금 빅뱅으로 만들어진 우리 우주 안에서는 무한동력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고 시간도 한 방향으로 흐른다라고 하는 것을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요거는 어떤 정치인들도 귀담아 듣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거는 답이 정해진 것 같네요. 무한동력이겠죠? 네네. 무한동력은 안 됩니다. 제가 지금 표정을 봤을 때는 거의 우승 후보인데 위험해요, 저거는. 위험해서 그래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전생 체험대 MSG 유해설. 전생 없습니까? 있으면 재밌겠지만 저는 없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체면도 같은 맥락인 것 같고. 네? 최면과 전생이 같다고. 또 다릅니까? 그렇지요. 보통 체면에서 이제 전생을 물어보잖아요. 의학적으로 제대로 최면을 하시는 분들은 전생을 물어보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체면까지는 인정.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은 들어요. 나의 무의식에서의 무언가를 이고에서 어떻게 말하라고 학습된 걸 깨고 그냥 술술술 말하게 하는 형태는 가능할 것 같거든요. 술을 이빨 먹여도 됩니다. 내 정말 무의식 안에 깊게 박혀 있었던 몰랐던 기억까지도 나올 수 있다고도 생각해요. 내가 사실은 애써서 안 보고 싶어 했던. 그런데 최면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지식을 캐내거나 완전히 사실 나도 몰랐던 것들을 거기서 뽑아내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작년 오늘 2시에 뭘 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근데 사실 그게 다 우리 뇌에 고스란히 저장이 되어 있다. 또 최면을 통해 더듬어가면 그걸 볼 수가 있다라고 하면 첫 번째 거짓이고요. 우리 기억에 저장되는 그 형태를 모르는 거고 우리 생각보다 뇌가 게을러서 세상을 구조화해서 그냥 저장을 대충 하니까.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뭔가를 끌어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거든요. 왜요? 미국에서 70년대, 80년대 이런 게 유행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격은 히스테리나 혹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슬픔, 고통 이거는 사실 어렸을 때 받았던 여러분 어렸기 때문에 몰랐지만 성적 학대 때문이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빠를 자기 성을 학대한 사람으로 고발을 해요. 이 사람은 최면을 통해서 깊이 있게 내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이런 성격이 왜 있을까? 어렸을 때 아빠가 날 분명히 만진 게 분명해. 이제 기소가 되는 거예요, 진짜로.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이제 엄마라든가 다른 사람들이 증언을 하죠. 그런 일은 없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있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이제 교수님이 연구를 시작을 합니다. 기억은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 것인가? 어린 5살짜리 애한테 비디오를 보여주면서 또 있잖아. 월마트에서 길 잃어버린 적 있었잖아. 그때 그거 기억나? 라고 하면 그런 적 없는데요 하는 사람도 있지만 꽤 높은 확률로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더 심하게는 그때 뭐 하얀색 이거 KFC 할아버지인지 이런 분이 날 도와주고 이거 해서 이렇게 해요. 그분이 거짓말하는 거냐? 아니에요. 우리 기억은 원래 그래요. 순식간에 그게 그럴듯한 내용을 붙이는 게 우리 뇌의 구성 방식이거든요. 거짓말로 우리 뇌가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서 수많은 기소들이 기각되는 일이 있었거든요. 제가 성폭행으로 기소된 아버지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더 이상 뭐라고 할 수가 없네. 극단적인 상황이지만 사례가 있었다 보니까. 심지어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 사람들이 거짓말했다가 아니에요. 이 사람도 진짜라고 믿었고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잘 꼬셔가지고 아빠 고소하게 시킬 거야 한 거 아니에요. 순수하게 도우려고 한 걸 겁니다. 그렇죠, 전부 다. 근데 우리 뇌가 원래 좀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이들을 수사 대상에서 이제 증언을 받을 때도 굉장히 조심해서 한다고. 왜냐면 이게 흘려서 그런 일 있었던 거 맞지? 이렇게 하면 애들은 그냥 네 이렇게 하거든요. 조금만 유도 신문을 해도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그 가이드가 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전생 체험이라고 할 때 저분이 거짓말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하는 말들이 진짜 전생인지는 알 수가 없다. 있으면 재밌을 것 같지만 없을 거라는 생각을 너무 확인할 거죠. 방법도 없고. 확인할 방법이 없고 그리고 뭐 논리적으로 봐도 어디까지 전생을 그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냐. 그럼 의식이 언제 출현할 거잖아요. 지구가 만들어지고 46억 년째인데 38억 년 전에 이제 최초의 생명이 나왔다고 한다면 그 전에 전생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인구도 늘어나고 있는데 그럼 우리의 전생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진짜 그 생각을 못 해봤네. 원숭이까지 기억이 날 건지 어디까지인지. 근데 가끔 보면 어떤 분들이 자기 물고기였고 자유롭게 막 돌아다녔던 기억이 난다는 분들이 있어요. 저 그게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분은 그걸 느꼈고 그 전생인 줄 알고 있는 거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저런 체험을 통해서 치유 효과, 힐링이 안 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봐요. 물론 저것도 이제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아서 거짓말하는 건 나쁜 거지만 최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만 근데 그게 진짜로 있는 그들의 전생인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세면은 의학적으로 세면대만 먹어도 술이 많이 취해도 자의식이 눌려있을 때 본능 같은 게 막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내가 했다고요? 이런 경우 많잖아요. CIA 같은 거는 자백 주사가 있다면서요. 전전두엽을 이렇게 억눌러서 하고 싶은 말 막 하게 만드는 그런 주사도 있을 거고. 하지만 그게 이제 전생까지 이어지는 거냐? 그건 아닐 거란 생각합니다. MSG 어떻습니까? 화학 조미료잖아요. 이거 우리 몸에 괜찮습니까? 화학적인 방법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첨단스럽습니까? 일본에서 처음에 저걸 만들어내면서 그래서 그때 화학 조미료라고 썼다고 들었어요. 화학 조미료이기 때문에 나쁘다라고 하는 거는 잘못됐어요. 화학적인 것이 다 나쁜 것도 아니고 건강에 좋은 오메가3도 화학 재료고 인슐린도 화학 재료고요. 모든 게 다 화학 재료죠. 이런 의심은 적합할 수 있어요. 이제 첫 번째, 만드는 과정이 얼마나 깨끗할 거냐. 천일염이 안 좋다고 하는 주장들에 대해서
해서 근거가 없는 건 아니다. 우리나라는 천일염을 많이 쓰잖아요. 이 얘기는 사실 제가 방송에서 한번 했어요. 천일염은 상당히 오염돼 있는 게 맞는데 국산 천일염은 상당히 깨끗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화장품이 주로 그래요. 어떤 특정 성분을 만들어서 추출하는 과정이 완벽하게 깨끗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건데 MSG는 그거에서부터도 좀 자유롭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근데 아마 이거는 동의하시겠지만 MSG를 조금 쳐서 차라리 소금 섭취를 줄이는 게 낫다라고 저는 맞습니다. 생각하고 이거는 너무 의학적인 거라서 유해하다는 걸 막 이렇게 먹어도 된다는 뜻은 아니죠. 뭐든지 치사량은 있습니다. 물만 많이 먹어도 죽습니다. 자, 제가 레드썬하고 반론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차이니즈 레스토랑 신드롬 들어봤어요? 머리가 아파요. 네, 머리 아프잖아요. 증후군 있잖아요. 병명이 있잖아요. 거짓말입니까? 차이니즈 레스토랑에서만 MSG 많이 쓰는 건 아니고 길거리 떡볶이 먹으면 맛있지 않습니까? MSG 많이 들어가죠. 그게 안 좋은 이유는 이제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이 하는 말이 음식 고유의 맛을 다 평준화시켜버리고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도 입맛에 맞게 바꾸는 아이스크림 같은 거기 때문에 안 좋다라고 하시는데 거의 동의를 하고 적절하게 MSG 좀 쳐먹는 거가 뭐 권장할 건 아닌데 나는 MSG는 절대 안 먹을 거야 하면서 대신 안 좋은 거 넣는 거보다는 낫지 않나? 그 차이니즈 레스토랑 신드롬 그것도 이제 연구가 된다면 바로 금방 기각됐다고 들었어요. 이게 맞다는 걸 내가 알고 있어서 반박을 할 수가 없네. 아닌데 나는 이거 먹었을 때 머리 아프는데 이게 거짓말이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플라시보도 있을 수 있고 다른 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상한 체질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내가 안 맞고 나 MSG 많은 거 먹으면 너무 그냥 별로야. 기분도 별로고 우울해지고 막 두드러기 나 안 드시는 게 맞죠. 땅콩을 예를 들면 땅콩 건강에 그렇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근데 땅콩 알러지가 서구에서는 되게 심각하잖아요. 그 사례를 가지고 땅콩은 아주 안 좋은 거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것처럼 MSG가 정말 안 맞는 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분들이 닥터 징여 선생님이 괜찮다고 했으니까 꾸역꾸역 먹으면서 노력할 필요는 없고 그냥 제철 음식 더 건강하게 드시는 게 더 좋아요. 안 맞으면 피해야죠. 그죠? 안 맞으면 피하는 겁니다. 그죠? 그죠? 어떤 게 좀 더 답답했습니까? 더 사람들이 믿으면 안 될 것 같다. 전생. MSG는 요즘은 뭐. 전생 체험 올리면서 MSG 제가 잠깐 덧붙이자면 네네. 3대 무해한 화학약품 1번 사카린, 2번 MSG, 3번 카제인 나트륨. 물론 이제 권장할 건 당연히 아니지만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한 물질에 속하는 게 맞다는 거 전생 체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풍기 나오자 바로 나왔네요. 예, 대물은 답을 알고 있다. 답답한 거는 물은 답을 알고 있다가 훨씬 더 답답한 거 물부터 같습니다. 해볼게요. 그러면 양파 물에 담가놓고 한쪽에는 막 욕을 하고 한쪽에는 착하지 그래. 너 정말 훌륭한 양파구나. 이 양파가 더 빨리 자란 거 못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네. 반대도 봤고요. 아, 반대도 있습니까? 그리고 뭐 좋은 말을 많이 한 물이 결정도 예쁘게 된다. 욕을 하면 그 얼음 결정이 다 망가지더라고요. 그거 다 거짓말입니까? 이건 실험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는 너무 강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곱게 욕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정말 아름답게 웃으면서 그리고 좋은 말을 좀 못되게 에이 쭉 복 받은 녀석. 야, 이 고운 양파야. 그렇게 실험을 해봐야 된다. 이 실험 자체의 설계는 그런 게 잘못됐다라는 거고, 요게 이제 흥미로운 건 있어요. 그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에 저런 걸 가르쳐 줘요. 그 교육 자체는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고운 말 쓴 거 그만큼 중요해라고 하면서 이제 부모님한테 따로 여기 소금을 좀 뿌려주세요. 근데 이제 사실은 좋은 말이라는 게 누구에게 좋냐라는 거예요. 경기가 모호하다. 왜 그 온 우주의 기운이 인간을 도와줍니까? 왜 양파는 쑥쑥 자라는 걸로 합니까? 양파가 자라는 과정에서 세포 자살도 일어날 텐데 그 세포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양파는 고통 속에서 자랄 수도 그럴 있는데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누구 위주냐? 성과학이 정말 과학적으로 봤을 때 규정하기 힘드네요. 입자가 깨지는 거는 그나마 가능성은 있다 봐요. 왜냐하면 어떤 음파의 흔들림이 어떻게 결정이 잘하는 걸 방해할 수 있다. 근데 그것도 클래식은 원래 피크가 많지 않습니까? 빵 하는 순간 있지만 헤비메탈은 꽉 차차차차차차차 이렇지 않잖아요. 그 주파수의 스펙트럼을 보면. 그러니까 이게 스무스하게 움직이는 그 음파의 밀어줌과 헤비메탈을 틀 때 또 이제 클래식처럼 틀진 않을 거잖아요. 진짜 아름다운 조용한 욕을 한번 들려줘 봐야겠네. 그런 식으로 해봐야 저는 괜찮을 것 같다. 선풍기, 사망설이 태풍 같은 거 불 때 바람 탁 막으면 숨 안 쉬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느껴지죠. 맞습니다. 그걸 죽는 거 아닙니까? 근데 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죽기 전에 깹니다 하거든요. 근데 저는 선풍기를 진짜 다리 쪽에다 하고 자면은 깼을 때 진짜 다리가 막 저리저리 진짜 아프고 완전 차가워져. 그때까지 잘 안 깨요. 실제 본인이 경험 있네요. 그러니까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선풍기를 틀고 자면 밀폐된 공간에서 장기간 사용 시 질식사의 우려가 있다가 거짓이라고 해서 밀폐된 공간에서 풍량 최대로 하고 얼굴로 하고 자도
완벽하게 안전합니다라는 뜻은 아닌 거예요. 근데 수많은 어떤 이유를 알 수 없는 사망들이 사례가 있었을 때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선풍기만 돌아가고 있었다. 했을 때 저렇게 생각을 하고 뭐 압이 느껴지잖아요. 그 양압이든 음압이든 사실 숨 쉬어보면 좀 불편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망까지 갈 거냐? 웬만하면 안 가겠죠. 대부분 깨겠죠. 당연히 그러겠죠. 하지만 건강에 좋은 건 아니고 추우니까 실제로 차가워지니까 어린이 환자 노약자에게 안 좋은 것도 사실이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잘 필요는 없다. 일부러 덥게 해서 잘 필요도 없고 체온을 낮추어서까지도 잘 필요도 없고. 저는 이제 아기들의 경우에는 정말 신생아 때는 저게 가능할 수 있겠다는 생각했거든요. 체온 유지를 잘 못하니까. 그래서 초미풍이라고 하는 선풍기가 있는 걸 찾았었어요. 부는 듯 마는 듯. 근데 그것조차도 체온 조절을 잘 못하는 아기들한테 너무 떨어뜨릴까 봐 그것도 회전하게 해놨었거든요. 선풍기를 틀어 죽진 않지만 회전을 하시라. 회전하시라. 네. 저는 물은 정말 싫어요. 저걸 돈 버는 사람들도 싫습니다. 제가 표정에서 읽었습니다. 얘도 우승 후보다. 네, 우승 후보입니다. 이거 거의 저 결승전급 아닌가요? 지구 온난화 구설 대 지구 평면설. 세계 최강국의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올라갑니까? 일단 요즘 이제 온난화라고 하지는 않고 위기, 뭐 변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변화까지는 이제 팩트인 건데 온난해지는 거랑은 좀 별개의 문제로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역사적 맥락에서 봤을 때 초반에 인간 활동 때문에 지구가 따뜻해진다. 탄소 배출량이 늘어나고 그것이 유의미하게 이산화탄소 농도를 높인다고 하는 것이 음모였어요. 오히려 관종들 입장에서 만드는 거다. 자기 연구비 따내려고. 그린피스가 하는 활동들에 대해서 막 국곰이 죽고 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미가 있지만 그것도 뭐 너무 과대하게 얘기하거나 너무 오바다.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인간 활동 때문에 지금 우리 다 죽게 생겼다. 그리고 기후가 변하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0.03%, 저 배울 땐 그렇게 했었다. 요즘 0.04% 넘어갔단 말이에요. 진짜 올라갔구나. 이게 인간 활동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수많은 것들이 야 인간은 그 정도의 능력이 없어 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겸손한 행동 표현이었고 당시에는 연구비를 따내려고 하는 음모론적인 거로 치부됐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근데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사실 IPCC 보고서의 변천사를 보면 첫 번째 보고서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 확실하진 않다. 두 번째는 가능성이 높다. 최근 보고서까지는 확실하다가 나와요. 확실하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기후가 올라가고 있고 이러다 보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 것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것만 봐도 개발도상국 입장에서 너무너무 타격이 큰 것까지는 팩트거든요. 지구 온난화까지 인정해요. 근데 그게 인간의 화석 완료 활동 때문이라는 증거는 있습니까? 그거는 거의 확실한 증거인 그게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그건 확실한 거고 인간의 화석 연료 때문이 아니어도 기후는 변해요. 원래. 그렇지만 그거 이상으로 빠르게 가파르고 문제는 지구의 기후가 생각보다 항상성이 떨어져요. 어느 한계를 넘어가면 걷잡을 수 없게 되는 아주 위험한 시스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베리아에서 이제 메테인 막 뿜뿜 나오기 시작하면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게 엄청나게 이제 확 올라갈 거거든요. 영구동토층. 영구 동토층이 녹기 시작하면 이런 얘기를 하죠. 옛날에 공룡 살던 시대는 지금보다 훨씬 더 더웠다. 그러니까 맞아요, 지금이 더웠어요. 제일 시원한 시절이라던데. 이거는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지구 글로벌 워밍,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를 줄이고 싶어하는 거는 인간을 위해서입니다. 인간을 위해서. 지구가 멸망 안 해요. 인간이 만약에 사라지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더 뭐 생태계 막 이게 나름의 생태계 뿜뿜 생기겠죠. 하지만 그 얘기를 지금 공룡 화석에다 대고 말해봐야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철저하게 우리의 이기주의를 위해서 지금 상태가 유지됐으면 하는 거고 근데 이제 국가 예산이라든가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어디까지 저기에 쓸 거냐는 이제 정치적인 문제인 거예요. 하지만 저거를 부정할 수는 없다. 자, 지구 평면설. 솔직히 말하자면 진짜 믿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니, 많던데요. 진짜 진지하게 정말 너무너무 그걸 강하게 믿는다고 하면은 저는 저분들이랑 대화를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거는 기각되기 쉬운 이야기거든요. 지금까지 수많은 것들은 증거 있냐라고 하면 증거가 사실 없죠. MSG가 안 좋은지 네가 알아? 라고 하면은 증명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어렵죠. 원래 아닌 걸 증명하는 게 어려워요. 하다못해 그 지저세계, 지구 공동성만 해도 없다는 걸 증명하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지구 평면설은 기각이 되는 증거가 너무 명확하게 여러 개가 있어요. 그거 다 조작 아닙니까? 아닐 것 같아요. 굳이 조작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뭘 이득을 받는지 봐야 되는데 근데 그거를 안 보는 사람들이 멍청한 사람이 생각하지 않거든요. 나름의 논리가 있는데 망상인 것 같아요. 그 망상이 저는 그 사람이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일종의 나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 정도의 일종의 정신질환을 생각하는 것처럼 강력한 망상이다. 제가 얘기해 볼게요. 비행기가 평평하니까 날면은 계속 똑바로 날죠. 근데 동그라면 우리가 조금씩 내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똑바로 날고 있는데 그냥 가는 거 아닙니까? 비행기 운전은 안 해봐서 그렇게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인공위성 같은 거 어떻게 돕니까? 보세요. 인공위성이 이렇게 도는 거죠. 이렇게 도는 거죠. 이렇게.
아 이렇게 돈다. 어떻게 무슨 힘으로? 중앙에 저 아프리카 정도에 이제 추를 꽂아가지고 인공지능을 돌리는 거죠. 이렇게 근데 어떻게 이렇게 위에 떠 있지? 세게 돌리는 거죠. 세게 돌려도 이렇게 움직여야죠. 저거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실험으로도 저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저건 심지어 고대 그리스에서도 다 알고 있어요. 저 동그란 거. 코끼리가 밑에 받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그나마 저는 이제 낭만이라도 있다. 거북이하고 이렇게. 그게 꿈틀거릴 때만 지진이 일어나는 거다라고 한다면 낭만이라고는 얘기하겠는데 그 시대 사람들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지금의 물리학, 지구과학 교육시키면 그 사람들 제일 먼저 이해하고 빠르게 받아들일걸요. 그 사람들 멍청해서가 아닙니다. 실험적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유를 말해주고 다음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소위 말해서 멸칭이 있잖아. 평평이들. 아 변명이 웬만한 사람들도 이해가 안 돼서. 저는 진짜 저거는 병신병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저렇게 논리적으로 이해를 한다는 거는 아예 징이 떨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알아. 근데 굉장히 선택적으로 이것만 받아들여 라고 한다면 그건 왜곡돼 있는 거죠. 자기는 정말 믿는 거죠. 저는 그거 많이 있다고 봐요. 네. 요거는 뭐 온난하겠네요. 평면설은 별로 이제 취급하지 않습니다. 산성비 음양탕. 음양탕은 처음 들어봤고 제가 설명드릴게요. 동의보감에 나오는 겁니다. 90도 이상의 뜨거운 물하고 4에서 6도 제일 차가운 물이죠. 요거를 1대1로 섞습니다. 동의보감에 4, 6도씨가량의 냉장고 물을 가장 차가운 물을 넣어라. 역시 인터넷에 있다고 아무 말이나 믿지 마라 링컨이 했었던 그 말처럼 그죠? 세종대왕 맥북 던진 사건 같은. 네. 동의보감에 4, 6도 나오는 거 못 봤습니까? 아, 일단 도씨까지 나왔고 섭씨라는 단위를 쓰더라고요. 거기다 냉장고란 말도 나오고 네. 그때 뭐 서빙고도 있고 가장 차가운 물. 가장 부피가 작아지는 그렇죠. 원리를 이제 이해하셨고. 과학이군요. 허준 선생님의 그 깊은 뜻을 모르셨단 말입니까? 이렇게 해서 아침에 매일 한 잔씩 먹어주면 혈액순환이 잘 된다.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이 대류하면서 우리 혈관을 늘렸다 좁혔다 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준 선생님의 이론입니다. 저건 방송에 나왔던 거네 근데 지금 심지어 제 댓글에도 진짜 말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거 드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나라가 아니라 수분이 좀 안 좋은 나라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면 4에서 6도씨 가량의 시원한 물을 냉장고에 있으니까 상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 90도씨 이상의 뜨거운 물들 끓는 물이라고 해서 살균이 돼 있는 물이다 라고 해갖고 그렇게 하면 그러면 가능성이 있다 생각해요. 차라리 냉장고에 있어서 세균 번식이 없었던 물 그겁니다. 90도로 끓였던 물이라고 한다면 아니 근데 진짜 유사과학에 소질이 있다. 너무 잘 만든다. 이 이렇게 하는 배경의 근거 지식을. 46도의 물은 세균 번식이 쉬워요. 하지만 5도씨하고 90도는 세균이 거의 없죠. 이게 훨씬 더 멸균적이지 않습니까? 아기 분유를 만들어야 된다면 저렇게 하는 게 좀 맞다고 봐요. 여러분, 음양탕은 멸균적으로 실제 효험이 있습니다. 효험이라기보다는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네. 동의보감에 나왔다는 건 못 믿겠다. 진짜 나왔다. 동의보감에 나오는 거니까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섞어서 먹으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얘기도 또 전 들었거든요. 우리 몸의 온도보다 조금 따뜻한 물이 소화 흡수, 그러니까 흡수 뭐 이런 것들 차가운 거 넣으면 놀라잖아요. 적당히 따뜻한 미지근한 물을 만드는 방법으로 저걸 제시한 거면 또 뭐. 야, 음양탕 좋네. 멸균이죠. 미지근하죠. 건강에 너무 좋다. 근데 저게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혈액에 들어가서 여전히 뜨거운 물은 뜨겁게, 그 차가운 물은 차갑게. 그거는 확실하게 아니기 왜 때문에 아니죠? 이미 볼츠만 때부터 얘네들은 이제 서로 에너지를 잃으면서 균형 있게, 그러니까 똑같진 않아요. 분포는 나타납니다. 볼츠만 몇 년생인데요? 허준 선생님보다 나중에 태어났습니다. 1844. 너 오래 사셨구나. 아니 저렇게 새파랗게 어린 볼츠만이 지금 감히 우리 허준 선생님 무시하는 겁니까? 아마 공감하시겠지만 우리보다 우리 담세에서 똑똑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류의 원리는 빼더라도 멸균적이고 미지근하고 실제 건강에 약간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제가 처음에 여쭤보고 싶은데 뭐보다를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90도씨 물보다 낫다? 당연하죠. 90도씨 먹으면 뜨겁잖아요. 4에서 6도씨 가량 저는 시원한 거 좋아하긴 하는데 그 물을 먹는 게 이제 오전에 먹는 것보다는 미지근한 물 먹는 게 좋다고 하잖아요. 특히나 나이가 들수록 차가운 물만 먹어도 체할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음양탕 괜찮다. 음양탕은 음모론이 아니었다. 이래도 되나 모르겠네. 아니 근데 우리가 저렇게 합니다. 정수기 보면 차가운 물, 뜨거운 물 나오잖아요. 미지근한 물 만들고 싶을 때 실제로 차가운 물 좀 따르고 뜨거운 물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품도 많이 안 들어요. 그렇죠. 미지근한 물을 만드는 방법이다. 산성비
머리 빠지는 거 아닙니까? 원래 빗물은 pH가 5.6 정도. 산성이네요. 산성이죠. 약산성이에요. 왜냐면 이산탄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산성비라고 이야기하면 5.6보다 더 pH가 낮은 걸 이야기를 해요. 그거보다 더 산성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이산탄소가 아니면 뭐가 녹은 거잖아요. 뭐가 녹았을까요? 오염 물질 아닙니까? 그렇죠. 이산화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녹아 있는 황산되는 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황산비. 머리 다 뚫리는 거 아닙니까? 뚫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 정도로는. 흔히 말하는 것처럼 비는 원래 산성이야라고 하면서 저게 비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아직 잘 모르는 말인 거고 사실 비가 산성인 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산성이 됐다. 뭐 예를 들면 산업혁명 시대 영국에서 실제로 스모그 때문에 사람들이 사망하기도 했었었는데 비가 내렸는데 그때 뭐 pH가 한 4. 얼마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황사가 날아왔습니다. 그 안에 사실은 어떤 중금속과 이런 금속들류도 있을 것이고 우리 기관지도 안 좋잖아요. 그런 게 녹아있는 빗물이 있을 때 피부 발진이라든가 이런 게 생길 수 있는 개연성은 있다. 예민한 아이들의 경우에는 두드러기 같은 게 날 수 있잖아요. 오염된 비를 굳이 맞는 것이 좋을 거냐. 좋을 건 없다. 그렇지만 한번 맞았을 때 막 손이 썩어들어가고 막 탈모가 되고 이런 세상은 아직 아니거든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막 화산 폭발하고 그 분진 혹은 뭐 그 히로시마 나가사키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비 내리는 거 그 산성비랑 동급으로 보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그거 진짜 머리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피부 암도 걸릴 수 있죠. 거기 있는 입자들이 이제 방사선을 내뿜으니까. 정리하면 비는 원래 산성이다. 근데 그거 이상으로 산성이라는 건 뭐가 녹아 있다는 거고 그건 좋을 거 없다. 두 번째는 비가 안 좋은 이유는 오염 물질 때문이지. 그렇죠. 이거는 뭐 음양탕이겠네요. 답답한 거요? 네. 음양탕 맞다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음양탕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 미지근한 물 드셔야 됩니다. 절대로 아침에 일어나서 90도씨 물을 벌컥벌컥 드시지 마시고 허준 선생님이 말한 그 음양탕으로 해서 찬물 섞어서 미지근하게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산성비로. 산성비로 합시다. 음양탕은 뭐 저는 과학이라고 봅니다. 네, 이제부터 8강입니다. 네. 물이죠, 물. 잠깐만. 로또 번호 연구하는 거를 너무 믿어서 거기다 가산을 탕진하는 분들이 있으면 속상할 텐데 그러지 말고 한 장을 더 사세요. 예를 들면 내가 3만 원 입금하면 1년 동안 2년 동안 내 모든 20년 연구한 거의 결과를 매주 보내줍니다. 뭐 이런 식으로 광고가 있다 쳐봐요. 그냥 3만 원이면 30장을 더 살 수 있잖아요. 30장을 더 사십시오. 그 확률을 올리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비율이 다 똑같지 않아요. 1번, 2번, 3번, 4번에서 비율이 더 높은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거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확률을 올린다고 쳐보자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래도 기대값을 1원 못 올린다고요. 480원이 490원이 된들 3만 원치 과외비는 안 된다. 연구설은 믿는 사람이 없을 거라 믿고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답답은 한데 만약에 유치원에서 이런 거를 해갖고 애가 배워왔어. 비과학적이라고 펄펄 뛰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나중에 비유와 상징으로 얘기해주고 이 유사과 월드컵의 속터짐의 포인트가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속는 사람들의 손해, 속상한 사람들이 생기는 비율. 그럼 로또 번호 해야 되네.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책이 우리에게 어떤 해악을 끼쳤죠? 바르고 고운말을 쓰자인데. 그렇죠. 로또 번호가 조금 더 그래도 속상합니까? 물은 답은 알고 있다는 착하게 살게라도 도와주는데 로또 번호 연구는 그런 종류의 기쁨은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거짓이지만 그 안에 품고 있는 선함을 행하라는 그 말만은 그래도 의미가 있어서 네, 로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한동. 야 이거 두 개가 다 실했어. 되게 톤이 비슷해요. 둘 다 톤이 비슷합니다. 지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구 온난화 호구설 너무 강력하긴 한데요. 네, 무한동력이 더 답답은 한데 요즘은 무한동력이 안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왜 안 되는지 사실 잘 모르죠. 하지만 안 된다는 건 알고 있어서. 지구 온난화도 알고는 있는데 아니요, 저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이 특별히 위쪽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쪽에 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한동력은 아니라는 게 이론적으로 이미 결론이 났으면 저는 안 되는 건데 지구 온난화나 뭐 지금 기후 변화에 대해서는 개연성이 아주 높다지. 이것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으니 모든 걸 다 내려놓고 99년 다미성교처럼 같이 기도하자 이건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무한동력 빼고 무한동력은 이제 괜찮습니다. 이제는 그 정도 사회는 우리가 됐다. 지구온난화 서구설은 좀 답답한 부분이 있다. 무한동력은 정말 안 되는 거니까 좀 위험한 건 온난화 서구설. 온난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게르마늄 팔찌 싫어합니다. 네. 산성비는 그냥. 제가 잠깐 얘기 드리면 저 부인이 뇌수막종이 걸린 거예요. 게르마늄이 좋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샀어요. 뇌수막종이 나왔어. 그래서 남편께서 이제 저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게르마늄 없어서 이 사람 죽었을 거야.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는 행동이죠. 내 어떤 행동이 날 이렇게 만들었어라고 할 만한 것들. 그건 거짓말입니까? 아니었을 개연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아니었으면 죽었을 건지 어떻게 합니까?
게르마늄 때문에 난 살았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죠. 제가 말한 건 저분이 뭐 바보 같다 이게 아니라 우리도 그걸 항상 하고 삽니다. 전 비슷한 생각들을 해요. 내가 이거 했으니까 산 거고 그거 안 했어도 안 죽었을 거예요 아마도. 저런 생각을 하는 건 우리 뇌의 부족함은 나도 그렇고 선생님도 아마 있고 원장님도 있고 모두 다 있을 거다. 근데 그것 때문에 게르마늄 팔찌 신봉자가 되고 방송에 나와서 저런 이야기를 하고 저 순수한 마음에 편승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이거는 최신 뭐 나사에서 연구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진짜 좋은 게르마늄 팔찌고 양말이고 이거 이제 쓰시라, 침대에도 있다 쓰시라 하면서 비싼 돈을 주고 팔기 시작하면 그거는 사회적 해악이 있을 수 있다. 이거는 뭐 압도적으로 지금 게르마늄이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8강 마지막 전생 체험대 지구 공동설. 지구 공동 믿는 사람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히틀러 산다니까요. 히틀러는 그땐 살았는데 지금 늙어 죽었을 수도 있어요. 안에 되게 잘 사는 아프리카도 있고 못 사는 미국도 있어요. 아, 약간 데칼코마니 같은 느낌이네요. 그냥 똑같은 평행 우주처럼. 그렇죠. 평행 우주가 저 안에 들어있는 거야. 지구 공동선을 믿는다고 하는 분은 너무 재미있을 것 같은데 흥미로운 상상이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해악을 끼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뭐 국토부 장관이 될 것 같진 않고 그분들이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아유 지지어 세계인이 나와서 이렇게 한 거야 라고 한다면 지구 공동설이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라든가 사회적 비용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얘기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 고대 문명들의 이야기에는 지하세계 이야기가 반드시 나옵니다. 그럼요. 네, 그리스의 하데스가 있고 이거 제가 조사하면서 많이 웃었는데 마야 문명의 시발바. 시발바. 이욕 아닙니다. 시발바. 진짜 이름이 시발바라는 지하세계가 있다 하더라고요. 시발바 무시합니까? 아니요, 무시하지 않습니다. 지하세계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생각하는데 지구가 안에가 텅 비었다라고 하는 건 같은 층위에 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지구 공동설을 믿는 사람들이 사회에 어떤 비용을 주고 있냐? 없다. 귀엽다. 귀엽잖아요. 난 지구 공동설 맞다고 믿어라고 순수하게 이렇게 반짝거리면 나는 이게 맞다고 믿는데 오빠 그러면 귀엽죠? 저는 헤어집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녀분이 만약에 그렇게 산타 할아버지가 거기서 나오는 거래. 제가 이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니는데 제 자식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한테 수년 동안 교육을 받으면서 크지 않습니까? 제 자식은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상해보는 거. 지구에 공동이 있고 거기 어떤 사람들이 산다면 어떨까요? 우리 자유롭게 상상해보세요. 만화가 나왔어. 전 너무 재밌게 볼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만화는 그런 만화 있던데 구멍으로 쑥 들어가면서 막 만화 불태워버려야지. 그 관계자 여러분들 죄송하고 조크입니다. 네. 전생 어떻습니까? 어린아이가 1500년대 이야기를 맞추는 거야. 1600년대 막 계속 맞추는 거야. 너무 흥미로울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에 이제 걔를 이제 신격화 시킨다든가 티벳에서의 어떤 배를 이어서 내려오는 사회적 비용이 있죠. 그러니까 그 문화가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정치적인 판단을 살아있는 여신이 주는 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좀 사회적 비용이 너무 그런 나라가 있네. 이안 스티븐슨 박사라는 분이 전생 연구를 해서 3,000명의 자료를 모았대요. 의학사적으로 고귀한 자료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까 저 2만 명과 인터뷰를 했었던 우리 교수님의 이야기도 했지 않습니까? 베타 연구하면 나올 수 있고 뭐 위고비 효과 이런 건 수만 명 되지 않겠습니까? 3,000명 정도는 뭐. 그리고 그분들이 그러니까 진짜 전생을 얘기하는 건지 취해가지고 내가 생각나는 대로 내 눈앞에 보이는 거 말하는 거지 뭐. 빛으로 둘러싸인 방에 있어요. 제가 빨간 옷을 입고 있어요. 아, 저는 공주였나 봐. 이런 말을 그 본인이 진짜 사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전생인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실존하는 국가가 있기 때문에 전생을 올려야 될 것 같네요. 답답하죠. 네네. 그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전생 체험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 왔습니다. 4강입니다. 네, 게르마늄 팔찌 대 로또 번호 연구설. 방사능 침대 이후로 라돈. 게르마늄 팔찌 얘기는 많이 줄었죠. 차고 있는 분을 본 적이 있어서. 근데 그것이 뭐 예를 들면 기념품이다, 어머니의 사랑이다 하면 또 찰 수도 있는 겁니다. 믿어서 찬 건지 선물 받아서 그냥 기념으로 찬 건지. 믿져야 본전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어차피 뭐라도 찰 건데 뭐 똑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음이온이 안 나오길 바라야 됩니다. 안 나오는 게 좋습니다. 최근까지의 유지 여부를 본다면 로또 번호 연구설이 압도적이긴 하네요. 그런가요? 로또 번호 연구를 그렇게들 많이 합니까? 왜냐면 명당 자리 여기서 1등 2번, 2등 3번. 로또 번호 연구보다 난 그게 더 별로다. 1등 거짓말입니까? 몇 번 배출한 곳 이렇게 파는 거. 근데 확률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확률적으로 많이 당연히 그렇게 하면 거기서 사죠 사람들이. 줄 서서 사잖아요. 네. 그렇게 많이 사니까 확률적으로는 거기서 또 당첨될 확률이 올라가겠지요. 당연히. 그거일 수 있겠네요. 그런데 네. 판매량 대비 1등의 비율이 열등하게 높아지는가?
그 지금까지 만에 하나 높아졌어요. 네. 그게 앞으로도 유지될 것인가를 봤을 때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모가 있어서 여기를 밀어주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모르겠. 그 사실 시스템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공정하다는 가정하에 1등이 나왔으면 그 다음은 안 나올 가능성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해는 갑니다. 어떤 분이 살 거예요. 지하철역에서 집에 가는 길에 여기선 2등만 3번 나온 집이 있고 여기선 1등이 3번 나온 집이 있어. 굳이 2등 있는 데서 사지 않으려는 마음은 이해가 가요. 그리고 줄 서서 20분을 기다려야 된다 할게요. 그때 기다리면서 사색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당첨될 그 행복을 느끼겠죠. 전 그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뭐가 게르마늄 답답합니다. 로또 팔아서 나는 수익금을 좋은데 쓰더라고요. 정부 여러 사업에도 쓰고 사업에 쓰고 또 특히나 소외계층을 위해서 써요. 그러니까 많이 사주시면 좋겠다. 로또가 떨어졌기 때문에 첨언을 좀 하자면 로또는 수확을 못하는 자에게 걷는 세금이다. 그 아까 말한 기대값이라는 게 있잖아요. 480원 딱 정해져 있거든요. 사실. 내가 1,000원 사면 당첨 금액이 480원 정도의 걸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환산할 수 없는 사실은 행복감이 있죠. 그 행복감이 있으면 네네. 사는 거죠. 그 일주일가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로또도 안 사보신 분 모르시죠? 근데 왜 행복해요? 저는 그러니까 몇 번, 두세 번 정도 선물을 받았어요. 어딘지 몰라. 진짜 확인도 안 해요. 확인하는 게 너무 아까워. 저는 지금까지 10번 정도 산 것 같아요. 5등 된 적은 있는 것 같아요. 된 거 같아요라고 하는 거는 5등이 된 걸 되게 경상스럽게 생각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기억은 안 나는데 5등 정도는 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5등은 그게 확률이 낮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기대값이 480원 나오는 거고 만 원 정도 투자했을 때 4,800원 정도 번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행복감에 비해서 기대 확률이라든지 말한 금액이라든지 이런 건 정해져 있다. 그리고 매번의 확률은 똑같기 때문에 연구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술 한 잔 걸치고 금요일 밤에 비틀비틀 하면서 로또 사갖고 와서 야 아빠가 내가 되면 이거 사줄게 하는 그 행복이 또 있지 않습니까? 게르마늄. 4강 마지막 전생 체험대 지구온난화. 지구온난화죠. 전생체험 귀엽잖아요. 전생이라고 생각하는 거 딱 빼고 얘기하면 이 사람의 성향을 보고 상담을 하는 거 카운셀링. 원래 그 무당들이 우리 동양에서는 카운셀러의 역할을 했었다고 하잖아요. 그런 역할로서는 가능할 수 있고 전생이라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지. 최면 상태에서 하는 말과 그 이후에 후속의 상담을 통해서 이 사람의 삶이 바뀌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훌륭한 상담자라면 내담자의 상담이 필요한 포인트를 알고 무슨 전생인지 아닌지 중요하지 않아. 그 말을 가지고 이 사람의 치유에 들어가는 건 가능할 거라 봐요. 그래서 전생 체험 뭐 그래 뭐 괜찮아. 지구온난화 호구설은 근데 좀 위험합니다. 카리나 씨 많이 올라오셨는데 야, 결승전은 지구온난화 호구설 대 게르마늄 팔찌. 게르마늄 팔찌는 비과학입니다는 칼럼을 쓴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구온난화, 그 기후 위기에 대해서는 청소년 특강도 하고 강연도 하고 많이 했고. 그렇죠. 그리고 칼럼도 쓰고 하니까. 근데 제 심장이 가슴이 시키는 거 더 답답한 거 게르마늄 팔찌가 굉장히 답답하네. 저걸 믿는다고 하면 너무 답답해. 너무 답답해요. 저기서 음이온 한번 나와줘야 되는데. 지구온난화 허구설도 완전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만에 하나 어떤 사회 전체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음모가 있다라고 한다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게르마늄은 그런 것조차 없어요. 아무런 효과가 없고 아마 이 사람은 지금 죽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게르마늄에 더 집중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기적 같은 삶을 선물 받았으면 행복하게 두 분이 운동하면서 사셔야 되는데 앞으로 계속 게르마늄 전도사로 사실 거잖아요. 누가 이득을 봅니까? 게르마늄 팔찌 파는 사람들도 별로 이득 못 봅니다. 아무도 이득 보는 게 없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아무도. 오늘 이 시간에 게르마늄이 저렇게 웃긴 단어인지인데 처음 알았는데 저분들이 뭐 우스꽝스럽다든지 뭐 그런 얘기는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경험을 하면 더더욱 그 믿을 수밖에 없죠. 그런 건 있겠다. 저 말씀하시는데 아니니까 빼세요라고는 안 할 거예요. 저것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건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해요. 근데 이제 전 국민이 그러므로 뭐 정부 사업을 통해서 신생아 때부터 게르마늄 팔찌를 다 주고 세금을 통해서 건강검진을 받을 때마다 새 팔찌로 바꿔주고 이런 정부 사업을 시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다. 지구온난화는 미독실님께서 반박도 많이 했고 주고받고 하면서 정립된 것도 많고 과학을 뺀 다음에 가치 판단의 문제도 또 들어가기도 하고 정치의 문제도 있고 결정에 좌우가 있을 수 있지만 게르마늄은 그냥 답답하다. 게르마늄은 없다. 게르마늄 오늘의 우승입니다. 해집니다. 게르마늄님 축하드립니다. 게르마늄님 절마늄님 오늘의 축하드립니다. 우승자 네. 선물 받아가시고요. 게르마늄 팔찌 받아가시고요. 사실은 의사가 대중들을 위해서 싸우는 대부분의 논쟁이 이러합니다. 일부는 그런 실제 사례가 있다는 거죠. 사례가 있는 분은 그분에게는 100% 사실인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소금물을 먹고 말기암이 나왔다. 맨발 걷기를 해서 말기암이 나왔다. 사실인 거예요. 그걸 했는데 암이 나왔다. 두 개는 인과는 알 인과가 수 없죠. 인과는 알 수 없지만
그분에게는 사실이 맞잖아요. 네, 사실인 겁니다. 그러면 그분에게 그거를 알리지 말라고 할 수 있을까?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승자가 맞긴 맞아요. 나 정말 이게 제가 8년 동안 쌓아온 그 여러 영상과 괴를 같이 한다. 그래서 오늘 일부 유사과 월드컵 이덕실님 모시고 정말 속 터지면서도 또 과학에 대해서 재밌게 배운 시간이었고, 이덕실이 사랑한 과학자 월드컵으로 다음 시간에 만나기로 하고 오늘 영상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